안녕하세요, 박동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요즘 힘들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 변화 다들 느끼고 계시죠? 네. 뭐 인원도 사회적 거리로 해서 제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 장사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서비스의 기법들도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비대면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서비스 공감 소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방송 활동을 26년째 지금도 하고 있는 방송인이면서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방송인이지만 서비스업이에요.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비대면의 어려움은 저희 방송인이나 강사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모든 고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죠. 극복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감 소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화면으로 바라보시다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앞에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저도 재미없거든요. 근데 요즘 뭐예요? 어떤 모든 일들이 온라인 판매로 다 바뀌고 있고 오프라인 상에서 이 고객들을 만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그 고객님들을 저희가 최대한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메러비안의 법칙. 뭐라고요? 메러비안의 법칙.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자, 메러비안의 법칙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메러비안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나의 느낌, 나의 의도, 정보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서비스도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설득력을 가지게 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자, 메러비안의 법칙에 의하면 발신과 수신이 있어요. 발신은 말하는 사람, 수신은 듣는 사람. 자, 우리는 어때요? 고객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는 발신자죠? 그리고 이때 고객은 뭐예요? 수신자예요. 듣고 있으니까. 근데 또 고객이 우리에게 또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뭔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신자, 고객이 발신자.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그러면 내가 발신자일 때, 수신자일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우리가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메러비안의 법칙과 제가 한번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어떤 요소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더니 그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은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은요, 우리 음식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7% 영향을 미친대요. 의외로 너무 작죠? 자, 그런데 목소리가 38%래요. 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나머지 시각적인 정보,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그리고 용모, 복장, 요런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가 55%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그 내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 태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중요한 도구인 목소리와 표정이 가려지게 됐어요.
목소리는 마스크에 숨겨져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표정은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서 입모양과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응대를 해도 고객은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들리니까. 그리고 뭐죠? 여러분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이분이 웃는 건지 나한테 뭐 웃으면서 응대를 하는 건지 화가 나서 응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원리를 좀 더 접목시켜서 그런 오류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메로비안의 법칙은 목소리와 시각적인 정보가 크게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신과 수신이라는 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신자가 말하는 사람이 코드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코드화에 뭐가 있어요? 코드. 내가 상대방한테 이 물건을 설명해 주려면 뭘로 설명하세요? 목소리 있죠? 네, 목소리. 그리고 뭐요? 표정. 그쵸? 그리고 뭐예요? 제스처 있죠. 그러니 이 요소가 이 비대면 환경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태도야 상관이 없겠지만 목소리, 표정이 마스크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도구가 거의 한 68% 정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평소에 그냥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 때도 내가 상대방한테 말했던 그 정보가 전달률이 평균 60%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60%라면은 내가 말했던 게 100%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구가 68%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50%? 40%? 전달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고객들 응대할 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고객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고요. 서로가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신자일 때, 수신자일 때 이 환경 변화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을 오류를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감 소통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의 입장에 있을 때, 자, 발신자는 제가 아까 말했죠. 목소리와 그리고 표정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목소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좀 정확하게 내는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건데요. 이 보이스 트레이닝은 사실 뭐 하루 1시간만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뭐 아예 시간이 부족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목소리에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볼륨이 아니라 힘, 투사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여러분이 목소리를 볼륨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잘 들리라고 소리를 크게 냈는데 고객은 나한테 지금 짜증내는 거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볼륨을 높이기보다는 여러분이 목소리에 힘을 키우는 발성법을 좀 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발성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요즘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목소리 발성법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서 좀 개별적으로 훈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팁으로 먼저 드린다면 말씀하실 때 허리를 곧게 펴시고 단전에 배에 힘을 주시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소리가 힘이 생겨요. 근데 어서 오세요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목에만 힘을 주게 되면 악을 쓰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배에 단전에 힘을 주고 소리가 위로 시원하게 뿜어나온다는 생각으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활 쏘듯이 투사력은 활이 날아가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으로 소리를 목소리를 내주시면 마스크도 아마 훅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목소리가 잘 들리고 말하는 나도 목에 그 피로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말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는 그렇게 발성법, 투사력 키우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 쓰므로 해서 이제 입술 이렇게 표정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또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청각 장애인들이래요. 자,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를 쓰고 있죠. 수화를 쓰면 손이 보이는데 뭐 왜 힘들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분들도요, 입술 모양과 표정으로 상대방의 의사 전달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와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 수화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와 그리고 아직이라는 두 가지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 때는 구분 가세요, 여러분? 이 모양만 봐도 와, 아직이 표현이 구분이 가고, 그리고 표정 자체가 와는 어때요? 좀 긍정적인 거죠? 와, 그러니까 표정이 와. 근데 아직은 조금 부정적이니까 입술이 살짝 내려가면서 약간 부정적인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가는데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여기 투명 마스크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입술과 이 마우스존의 근육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와이키키, 입꼬리 올리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훈련하셨죠. 네. 그런데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인다면 이제는 제2의 도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썹이에요. 예, 이 눈썹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제2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이 눈썹을 인간에게만 주셨대요. 왠 줄 아세요? 인간만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눈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썹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썼던 안 썼던 우리가 이 눈썹으로 이 감정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더더욱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해도 이 뭐예요? 표정이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 그 눈과 위에 눈썹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즐겁게 반기는구나. 나를 지금 뭐예요? 이렇게 기분 좋게 반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표정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어서 오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온 게 별로 지금 안 답답한가 봐 이러고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표정과 목소리는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썹을 올렸을 때 목소리는 톤이 살짝 올라가요. 어서 오세요. 근데 눈썹이 살짝 내려가면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올린다고 했어도 이 톤이 좀 내려가요. 우리가 서비스의 음성 톤은 약간 하이톤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옛날처럼 소울톤으로 안 하셔도 되지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약간 미톤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눈썹이 축 처져 있을 때는 어서 오세요. 안 나와요. 그리고 어거지예요. 이때는 어서 오세요. 눈썹이 올라가주면 목소리 톤도 올라가기 때문에 눈썹을 꼭 신경 쓰시고 고객이 오시면은 반가운 목소리로 응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눈썹 활용 우리가 발신해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듣는 자세도 중요하죠. 고객이 이야기할 때는 또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고객이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나는 심각하게 듣고 있어.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 근데 이러고 듣고 있으면은 고객이 뭐야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짜증난 거야. 멀뚱멀뚱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경청의 표현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목에 마스크를 푸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이 요즘 여러분들은 목에 힘을 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 운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봐가지고 거북이 목이다, 목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목 많이 끄덕끄덕거리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여러분이 센스가 있다면 고객님이 말할 때 막 이렇게 적는 척이라도 이렇게 적으시면서, 왜냐면 지금 손님들도 고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러고는 듣기만 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다시 물으면 그분도 좀 짜증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듣고 있으면서 메모를 다 해놓고 나면 이분이 원했던 것들이 내가 혹시나 찾고 있다가도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이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고객이 봤을 때 여러분이 엄청나게 그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걸 굉장히 선호한대요. 굉장히 그런 니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면서 단순한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이다 라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로 끝이다라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감성까지도 내가 좀 같이 터치해 준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감성 마케팅이잖아요.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주면 그 만족도가 높아지면 요즘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물건을 떠나서 저 사장님은 참 사람이 좋다. 이 가게 가면은 너무 포근해. 여기 갔더니 내가 예쁘게 사진 찍을 것들이 많아. 이런 감성적인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각자가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서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합니다. 발신을 할 때 저희가 눈썹을 올리는 얘기 했었죠? 네. 그 발신을 할 때는 우리가 눈썹을 올리고 또 눈썹을 내려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경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신과 수신 들을 때 눈썹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서 오세요 라고 긍정적일 때는 올라가지만 혹여나 예를 들어서 제품이 없어. 그리고 고객님이 좀 이렇게 불편함을 얘기했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머나 죄송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려면은 그 감정은 눈썹이 내려가줘야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제품이 다 품절됐네요. 아니면 뭐죠? 그게 불편하셨군요. 이때 눈썹이 내려가줘야지 그 미안한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가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보여지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땐 여러분이 안 보인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죄송함이 아무나 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불편하셨군요, 미안합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눈썹이 살짝 내려가줘야 됩니다. 발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요 저번에 저쪽에 다른 데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럼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짜증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셨군요. 당신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 나도 공감합니다. 예.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있으면 그 고객이 막 신나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나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요. 사장님 이거 주세요. 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주는 사람의 물건이라면 물건이 안 줘도 사겠어.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도 물론 그 소신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데서 이미 그 판매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품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죠. 제품만 그냥 잘 팔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는 일단 우선은 사람이잖아요. 그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환경,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거나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온라인 상에서도 고객 응대법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일단은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를 좀 정확하게 써주는 것,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소통에 있어서 그분들이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전화 응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의가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때는 정말 표정도 안 보여. 마스크가 뭐예요? 목소리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전적이다 보니까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보인답시고 있잖아요. 턱을 이렇게 하고 네네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있잖아요. 뭐 표정을 완전 이렇게 인상 쓰고 한다든지, 그게 다 들려요. 앞에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손하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네, 그러셨군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자, 여러분 옛날에 그 114 그 전화 안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고객님 그거 했었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늘 솔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솔톤이 서비스 목소리였거든요. 언제나 네 고객님. 그런데 이분들이라고 사람인데 기분이 늘 좋겠냐고요? 안 좋을 때 있죠. 그런데도 늘 그 솔톤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앞에 이만한 거울을 하나 두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자기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썹이 올라가는가를 확인하면서 합니다. 네, 고객님. 이걸 늘 체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전화 응대하실 때 앞에 거울을 놔두고 네, 고객님.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제품 구매하시려고요. 이렇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자기 얼굴 보는 게 그렇게 뭐 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목소리로 전화 응대하는 법, 그게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이제 적으실 때도요, 댓글을 이렇게 적을 때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문자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도 좀 적당히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텍스트만 들어가면 여기에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손님들이 자기 후기를 막 남겼어요. 그럼 밑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 업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점까지만 찍혀 있으면 밋밋하죠. 딱 봤을 때 감사한 거 맞나? 형식적이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찡찡.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웃는 표현. 요거라도 하나 딱 달아주면은 이분은 내가 이 후기 쓴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감정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모티콘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귀찮겠지만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불편 사항이 나오면은 아시죠? 유유. 네, 이렇게 T자, 유유, 우자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거.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요. 유유.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넣어주면 그 상대방도 봤을 때 이분도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거를 공감해 주는구나 라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약간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애들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관공서의 관장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실 때 너무 아주 이렇게 딱딱한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인데 문자를 보낼 때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관장님 이 문자를 이렇게 왜 보내십니까? 제가 되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결 하나.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눈웃음 하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좀 와, 내 강의가 오늘 좋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아이고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대요. 근데 그 뒤로는 그걸 그렇게 활용하시고 나니까
좀 더 이 직원들하고 거리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인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거나 고객님하고 문자 소통을 할 때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환경 변화에 따르는 소통의 도구의 변화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이 팁으로 알려드릴 메시지는 감정입니다. 감정 근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 그죠? 우울증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낙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뭐 일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들이 아주 다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지금 모두가 정말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다들 좀 침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고객과의 여러분이 아마 이 클레임이라든지 고객과 소통에 있어서 이 트러블이나 이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속이 좀 상하고 고객한테 좀 화를 내게 되거나 짜증을 내고 고객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거기에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크레임을 걸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비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한대요.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뭔가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여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이 공간을 저는 뭘로 보느냐? 바로 감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의 이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까요? 건강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면역력이라는 게 있죠. 감정의 면역력.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몸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바람만 불어도 기침하고 독감 걸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면역력도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자극이 와도 그냥 긍정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이게 면역력이 약한 상황에는 외부에서 긍정적인 자극이 오든 부정적인 자극이 오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때 고객이 와가지고 아니 오늘 과일이 왜 이렇게 싱싱하지 않아요. 이거 안 팔려가지고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내가 긍정적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제 가지고 온 건데 얘들이 그냥 얘들도 코로나 걸렸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이거 제품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오지 마. 내일 싱싱한 거 있을 때 그때 오세요. 이렇게 기분 좋게 그 고객 응대를 내가 이제 응대할 수 있는데 기분이 지금 막 안 좋아. 막 몸도 안 좋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손님이 와서 과일이 이거 왜 이래 오늘 정말 싱싱하지도 않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거 딴 데 가서 사든죠. 왜 우리가 안 갖고 가는데 오늘 때 왔는데 막 웃겨 짜증 아이사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셨죠? 고객이 지금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물건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결국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는 거는 나의 감정의 상태, 면역력 상태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다들 이 감정 면역력이 좀 약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우리의 감정을 좀 면역력을 업 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훈련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네, 바로 로레타 브로닝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우리는 이 부정적인 뇌를 타고나는데 이걸 긍정적인 뇌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뇌가 공감 모드가 됩니다. 공감 모드가 되면
긍정의 감정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아주 쉽습니다. 하루에 3가지 1분씩 감사한 것을, 긍정적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45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3가지입니다. 3가지 긍정적인 걸 찾아서 1분 정도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걸 45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뇌가 긍정적인 뇌로 바뀐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공감 모드인 상태가 되고 감정의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나한테 우리 뭐 제품이 어떻다 하든 알고네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응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자, 주변에 평소에 당연한 걸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뜬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못 뜨시는 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업장까지 가시는데 이동하시면서 뭐 교통사고 안 나고 무사히, 아니면 가다 자전거 안 넘어지고 무사히 갔어.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아무 탈이 없었어. 밥 먹다가요, 밥알이 기도로 넘어가서 응급실 가고요. 밥 먹다가요, 혓바닥 깨무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거를 감사하게 돌리면은 하루에 아마 몇백 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3개만 찾으시라고요. 그걸 꾸준하게 45일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늘 읊조리시게 되면 여러분의 뇌가 긍정의 뇌로 바뀌어서 우리의 감정의 면역력도 많이 높아질 거예요. 자, 이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 대사를 했어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해. 오늘은 행복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행복, 기쁨, 즐거움, 보람, 긍정의 감정으로 선택을 하시고 늘 하루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뭐 비대면 환경이 됐던, 지금 경기가 어렵든, 지금 마음이 힘들던 나를 좀 케어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나요?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음식을 개인 수저로 뜨거나 집어먹는 문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식사 문화인데요. 이런 익숙함이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성이 있는 일부 질병은 접촉뿐만 아니라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침이 튀거나 섞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식문화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침이 묻어있는 숟가락이 다 함께 먹는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비위생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질병 전파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식사 문화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선이 필요한 식사 문화의 첫 번째로 찌개나 반찬 등을 다 같이 개인 수저로 먹는 행동이 꼽혔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메뉴에 대한 조사에서는 찌개 같은 메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3.4%,
찌개 같은 메뉴는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53%의 비율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식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등의 공용 식기를 준비해 주시고 손님 또한 개인 접시와 공용 식기를 요청해 꼭 덜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차릴 때는 모든 음식을 한 상에 차리기보다는 1인 반상으로 제공하면 더욱 안전하겠죠. 만약 식당 내에 조리된 음식이 배치돼 있다면 공기 중 노출을 피하고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덜어먹기 문화. 식약처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률입니다. 저희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관리와 함께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반찬은 개인 접시를 사용해 덜어 드시고 침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소리로 하는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도 부탁드립니다. 외식업소는 덜어 먹을 수 있는 식기구를 이용객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가능하면 1인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이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로운 식문화 실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덜어 드실 수 있는 도구를 일부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좀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식 식문화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생적인 식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손님은 덜어 먹기를 실천하고 식당은 덜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위생 오케이 맛도 오케이 깎게 클린 체크 체크해 구분 별별 체크해 이다른 음식점은 제일부터 체크해 별별 위생별 이제 위생 등급제 별을 체크하세요.